자, 오늘 시간부터 해서 아이소메트릭을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소메트릭을 작업하면서 거실 부분은 천정을 따로 모델링을 해서 앞에 보이는 것처럼 실내 컷도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렌더링은 Vlay를 사용한 건 아니고 벤티지를 사용해서 렌더링을 돌려봤습니다. 얘도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영상도 벤티지에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Vray 벤티지에서 영상 제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얘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한번 살펴보면, 자, 리링크 비트맵은 혹시라도 설치가 안 된 분들은 리링크 비트맵을 제 강의를 보고 한번 설치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렌더링 부분에서는 렌더링 돌렸던 파일과 영상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면도가 있겠습니다. 해당 평면도를 조금 수정해서 맥스 화면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을 모두 삭제해 주세요. 자, 이런 센터선이나 치수선, 자, 그리고 해치들, 얘는 우리가 굳이 이런 텍스트들도 그렇고 굳이 맥스로 불러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저는 빠르게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X 엔터를 클릭하셔서 모든 개체들을 좀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도면들을 깨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도면을 선택하고 레이어를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지금 0번 레이어로 하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도 하나로 만들어 주고, 자, ESC 하셔가지고 지금 해당 파일을 퍼지 PURGE 엔터, 소거가 가능한 부분들은 모두 소거를 클릭해 줍니다. 닫기. 자, 그리고 해당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하나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평면도 다시 3D라고 하나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CAD 도면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들어가서 임포트, 자, 임포트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저장되어 있던 평면도 3D 파일을 오픈해 주세요. 자, 그리고 레이어에서 셀렉트 프롬 리스트로 변경을 해주고, 자, 0번 레이어만 오케이 해서 불러와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해당 레이어를 선택해 보면 지금 불필요한 또 도면 레이어들이 따라온 것 같네요.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삭제를 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스플라인을 선택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선들도, 자, 해당 도면을 선택하고 축소를 해보면 지금 그리드의 0지점에서부터 많이 떨어진 게 보입니다. 항상 모델링 파일은 이 그리드의 중앙에 두고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자, 무브 아이콘을 선택하고, 자, 아래쪽에 수치를 X축으로 0, Y축으로도 0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Z축은 지금 마이너스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프론트나 레프트 뷰에서 확인했을 때 지금 그리드에 0지점이 딱 붙어 있다, 그렇죠? 자, 그런데도 마이너스 40이라고 뜨는 이유는 이 평면도 자체가 처음부터 평면이 아니라 Z축으로도 이 도면 레이어들이 있어서 얘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이게 이상이 없다면 그대로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도면을 우클릭해서, 자, 플리즈 셀렉션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 도면이 선택되지 않도록 해놓고 작업하는 게 편합니다. 자, 해당 도면을 다시 풀어주려면 우클릭하고 Unplease All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우클릭, Please Selection. 자, 그리드도 우리가 작업할 때 많이 거슬릴 것 같아요. G를 눌러서 모든 그리드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벽체를 한번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체를 모델링 하는 방법도 뭐 라인을 활용해서 익스트루드를 한다거나 또는 뭐 박스로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박스 또는 라인으로 작업한 뒤 폴리로 작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이 실내 공간을 전체적인 모델링을 하면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수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은 좀 복잡한 것들은 학생들이 빨리 잊어버리고 단순 반복적인 그런 기능들은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도 최대한 단순한 기능들 위주로 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 탑뷰는 좀 확대해서 볼게요. Alt W. 얘에 대한 아이콘은 제일 우측 아래쪽에 있는 이 네모의 화살표 그림이 있는 이 아이콘입니다. 얘를 클릭해도 화면이 확대 축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박스를 클릭하고 스냅은 2.5에 두도록 합니다. 자, 모디파이 가서 높이를 2400.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고, 실내 공간에 아파트, 보통 우리 주거 공간의 청고는 한 240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높이 한 2100 정도로 끊어서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내 컷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냥 2400 높이로 아이소를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박스 우클릭을 해서 컨버트 투에 컨버트 투 에디터 폴리로 변환하도록 합니다. 또는 제 유튜브의 기본 설정을 보고 기본 설정을 하신 분들은 컨트롤 P를 클릭하시면 폴리로 변환되는 단축키를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기본 설정을 꼭 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해당 면을 선택하고, 자, 우리가 이 앞에 면을 가지고 올 거죠. 자, 우측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왼쪽에서 위쪽으로 드래그하게 되면, 자, 걸쳐지기만 하면 선택이 되고, 우측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이 사각 틀 안에 들어온 면만 선택이 됩니다. 자, 이 부분들도 커스터마이즈에, 자, 프로폴런스에 보면은 씬 셀렉터에 보면 오토 윈도우 클로즈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체크를 해 놓으면 지금처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lt W를 클릭하고 화면을 확대해 주도록 하세요. 자, Shift를 먼저 누르고, 자, Move 아이콘 스냅이 켜져 있고, 자, 축은 항상 센터로 놔두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Shift를 먼저 누르고 Y축으로 내려주세요. 자, 그럼 해당 부분 이 샤시가 끝나는 지점까지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잘 안 맞는 친구들은 화면을 조금 확대해서 Y축으로 다시 맞춰주도록 합니다. 자, 그대로 Shift를 눌러서 또 샤시의 끝나는 지점, Shift를 눌러서 이 샤시 끝나는 지점,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요. 벽체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벽체가 또 튀어나와야 되죠. 여기에서도 벽체가 또 돌출이 돼야 된다, 그렇죠? 자, Shift를 누르고 또 가지고 갑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Shift를 클릭을 하고 이 엣지들, 이 선들을, 라인들을 만들어 주는데 창호가 들어가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당 면을 선택하고 Shift 면을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자, 그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 퍼스펙티브 화면을 잘 보고 같이 보면서 또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퍼스펙티브 화면에서는 F4를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면이 나눠진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처럼 화면을 확대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자, Shift를 클릭하고 벽체선 안쪽까지, 자, 또 위쪽 면을 선택해서 Shift를 선택하고 그대로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다, 그렇죠? 또 Shift를 눌러서 또 Shift 또 선택해서 Shift, 자, 그대로 여기까지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또 도어가 들어가니 문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연결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또 Shift, 자, 여기까지. 자, 얘도 자, Shift를 클릭해서 여기까지 보내주도록 합니다. 자, 이 부분 또 Shift해서 또 보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작업하면서 지금처럼 두 면이 마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도 Shift 눌러서 그대로 붙여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완성됐다. 그쵸? 자, 그럼 그대로 이쪽으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프트, 시프트. 자, 여기까지 또 시프트. 여기도 애매하게 이쯤이네. 자, 여기도 시프트를 클릭해서 벽체를 가져가도록 합니다. 자, 여기는 벽체가 상당히 두껍네요. 그대로 도면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그대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자, 면을 선택해서 시프트. 여기에 또 욕실 벽체가 돌출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어주도록 합니다. 시프트. 자, 여기도 시프트, 시프트, 시프트. 그대로 붙여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면이 여기서 나눠져서 또 따라가도 되지만 점을 선택해서 굳이 또 면을 만들지 말고 이 부분만 이런 식으로 또 면을 처리해도 됩니다. 다시 면을 선택해서 시프트, 시프트. 자, 그대로 벽체를 전체적으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저를 뭐 따라하는 부분도 좋겠지만은 각자 한번 벽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은 어차피 우리가 이미지에 보면은 문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굳이 또 연결은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처럼 문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벽이 막아졌죠. 이런 부분들은 선택해서 Shift를 누르고 뒤로 면을 밀어주면 지금처럼 면이 뚫리게 됩니다. 자, 여기도 여기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데 그대로 벽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만큼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막아주도록 합니다. 자, 시프트. 자, 여기도 벽체가 조금 더 두꺼워져야 되네요. 자, 그러면 버텍스를 선택해서 얘를 조금 밀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 부분 시프트, 시프트 그대로. 여기 같은 경우 그대로 연결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나중에 다시 뚫어 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도 얘는 얘를 꺼내 놓고 하는 게 낫겠네요. 이만큼 꺼내주고 또 시프트, 자, 그리고 점을 선택해서 얘를 꺼내주도록 합니다. 됐네요. 자, 저기 위쪽도 시프트를 누르고 동일하게 면을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자, 얘는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얘도 여기서 또 시프트 여기 붙여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도. 자, 여기 X 부분은 그냥 벽으로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벽체는 지금 여기 벽체에 맞춰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더 두껍게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벽체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마감선이 들어간 것 같은데 다시 좀 늘려주도록 할게요. 이 지점은. 자, 얘도 시프트로 꺼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면이 삐뚤어졌는데 점을 선택해서
다시 수직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지금처럼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당 면을 선택하고, 자, 우클릭 하셔서 퀵 슬라이스. 자, 지금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선을 나눌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 자, F2를 눌러보면 지금처럼 빨갛게 채워지는 면이 없어지죠. F2를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해당하는 면을 선택하고 우클릭, 퀵 슬라이스 찍고. 자, 그럼 정확하게 얘가 수직으로 면이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얘를 또 면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면 셀렉션 부분이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퀵 슬라이스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면이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퀵 슬라이스를 쓸 때는 폴리곤, 내가 원하는 면을 선택하고 퀵 슬라이스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빠진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F3 눌러서 F3 눌러보면 지금처럼 벽체가 만들어진 부분들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이 또 들어가네요. 자, 이 부분도 다시, 자,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것처럼, 자, 해당 면을 선택하고 윗면을 선택하면 Shift에서 Z축으로 쭉 내려주시면 되고, 또는 Y축을 선택해서 Shift를 누르고 뒤로 쭉 빼주면 되세요. 자, 그런데 너무 많이 빼버리면 뒤에까지 같이 뚫릴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적당하게 잘 보시고 적당한 길이만큼 얘를 빼주도록 합니다. 자, 출입문도 그렇다 그랬죠. 여기 출입문도, 자, 얘는 Shift 누르고 밑으로 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F3을 눌러서 빠진 부분들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도 문이 들어가야 되네요. 윗면을 선택하고 Shift 아래쪽으로 쭉, 얘도 Shift 아래쪽 Z축, 얘도 Shift를 누르고 Z축으로 빼주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자, 창문을 한번 뚫어 주도록 할게요. 자, 창호 높이가 2400에 1500, 600, 1500, 600, 1500.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가 거의 다 1500에 통일되어 있네요. 자, 폴리에서 엣지를 선택해서 가로 엣지들을 모두 선택하고, 자, 커넥트를 하나 해주도록 할게요. 한 개 정도만. 자, 그리고 얘를 1500 높이만큼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얘를 Y축 방향으로 천정으로 완전히 이동합니다. 자, 아래쪽에 자, 앱솔루트 모드로 얘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1500 해주게 되면, 자, 위쪽에서 1500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창문에 1500 높이를 맞춰줬네요. 자, 그럼 1500짜리 창부터 먼저 뚫어 주도록 할게요. 자, 얘가 1500짜리네요. 자, 그럼 면을 선택하고, 자, 얘가 1500짜리네요. 자, Shift 누르고 뒤로 밀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얘랑 얘 또 두 개가 1500, 또 얘까지 세 개가 1500 높이의 창문이네요. 다 들어가서 지금 해당 면이죠. 또 Shift, 자, 뒤로 밀어 주도록 합니다. 자, 해당 보조 주방 쪽도 얘가 Shift 뒤로. 자, 그리고 여기 창, 자, 이 창이죠. 얘도 Shift를 누르고 뒤로 밀어 주도록 합니다. 자, 얘도 1500 창이네요. 자, 들어가서, 자, 여기에 있는 창문입니다. 자, Shift 누르고 뒤로 밀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렌더링상에서 이 창은 나중에 뭐 하나 추가된 건데 도면상이 없어서 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00, 3400에서 2400,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그런 높이를 가진 창문이에요. 자, 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까지 완전히 뚫려 있는데 얘를 제가 이제 걸레바지를 돌린다고 얘를 바닥까지 완전히 뚫지는 않았어요. 자, 그럼 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엣지에 들어가서 여기 엣지랑, 자, 여기 엣지를 선택해 주세요. 자,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선택해 주면 되세요.
자, Alt는 빼는 거, 컨트롤은 추가 선택입니다. 자, 하나 선택해서 컨트롤 선택. 자, 그리고 커넥트를 똑같이 얘를 또 하나 나눠주세요. 자, 프론트가 되든 프론트에서 해줄까요? 자, 그럼 해당 얘를 바닥면으로 그대로 붙여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얘가 그대로 선택된 상태에서 Y축으로 100만큼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도면상에서는 얘가 2400이지만 2300으로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동일하게 얘도 이면 컨트롤 선택해서 지금 해당 면을 Shift를 누르고 뒤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욕실 창문 한번 볼까요? 욕실도, 자, 욕실이 600짜리, 자, 여기도 욕실에도 600. 자, 그러면 얘는 이제 600짜리니까 동일해요. 얘를 또 엣지에서 이 엣지랑 컨트롤 선택, 그래서 커넥트를 하나 나눠주세요. 자, 그리고 프론트가 되든 레프트가 되든 얘를 위로 붙이는 게 낫겠네요. 위로 붙였다가 마이너스 600. 자, 이 위쪽에서 그대로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창도 동일하게 이 엣지랑 컨트롤 선택, 자, 커넥터를 하나 나눠주고 Y축으로 붙였다가 마이너스 600. 동일하게 면을 선택해서 Shift 뒤로 밀어주세요. 얘도 Shift 먼저 누르고 뒤로 밀어주도록 합니다. 자, 모든 창문이 끝난 것 같아요. 자, 이제 벽체가 전체적으로 모델링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얘가 주택이다 보니까 턱이 한 100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00을 이제 이 벽체의 전체적인 이 아랫면 있죠. 아랫면을 이 면이 선택된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해당 얇은 이런 면들이 선택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혹시라도 뭐 선택이 되신 분들은 자, 얘가 컬러 때문에 잘 안 보이네. 컬러를 좀 다른 걸로 변경을 할게요. 자, 해당 이런 면들이 선택이 되면 Alt 누르고 빼주면 됩니다. 자, 아래쪽만. 자, 그럼 아래쪽만 제가 100을 내리도록 할게요. 자, 에디트 폴리 안에 있는 익스트루드의 세팅 창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100만큼 얘를 돌출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폴리는 해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모델링을 할 때 제가 0지점에서 얘를 내렸죠. 얘를 내린 이유는 항상 제가 그리드를 한번 켜볼게요. 자, 그리드를 키면 제일 짙은 부분이 0지점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소스 파일을 가져온다든지 어떤 도형을 최초로 모델링 하게 되면 지금처럼 항상 그리드의 0지점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바닥면을 기준으로 해서 모델링을 해주고 이 바닥보다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면들은 아래쪽으로 내려서 지금처럼 작업을 하면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재질창을 열어서 얘를 재질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이소메트릭을 보면은 자, 벽체는 화이트고 천정면은 또 블랙이죠. 자, 그리고 안쪽에 이제 들어가는 뭐 벽지 재질도 들어가고 타일도 들어가고 하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도장으로 보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재질은 자, V-Ray MTL 재질을 자, 매테리얼에서 V-Ray에 V-Ray MTL 재질을 하나 끌고 오도록 해주세요. 또는 우클릭으로 가셔서 자, 매테리얼에 V-Ray에 V-Ray MTL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저처럼 두 개를 열어주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찾아서 얘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또는 우클릭을 해서 자, 매테리얼에 제너럴에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1번에 얘를 연결해 주고 아래쪽에 있는 얘는 2번으로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자, 세트 넘버는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세트 넘버는 두 개로 변경을 해 줄게요. 자, 그리고 벽체는 디퓨저 컬러를 당연히 화이트로 가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리플렉션은 그래도 이제 벽체를 약간은 은은한 반사를 주는 편이 좋아요. 자, 리플렉션이 우리가 반사였죠. 완전히 흰색으로 가면 지금 같은 경우 프레스넬이 체크된 경우는 얘가 거의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나게 돼요. 한 60 정도로 약간만 반사를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글로시니스 값을 지금은 너무 반짝반짝 반사치니까 0.65 정도로 내려서 반사가
좀 더 많이 퍼지도록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는 조금 닫아서 화면을 재질을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2번 재질은 이제 천정면에 사용할 거니까 얘는 그냥 블랙으로 반사도 만들어 주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해당 멀티 얘를 선택을 하고 물체를 선택해서 재질을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재질창을 일단 닫도록 할게요. 자, 모디파이에 가셔서 모든 엘리먼트, 자, 모든 엘리먼트를 다 선택을 해주고 세트 아이디를 1번으로 적용을 할게요. 우리가 앞서 재질 만들었을 때 1번이 페인트 재질이었죠. 자, 스무싱 그룹도 자, 클리어 올로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우리가 곡선면을 사용하는 면이 없기 때문에 모든 면들을 그냥 각지게 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을 선택해서 이제 까만색 윗면이 될 면을 왼쪽에서 우측으로 드래그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위쪽 면만 세트 아이디를 2번을 클릭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윗면만 블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